267페이지 3번의 1주택 범위라고 돼 있죠. 세대 범위는 지금 안 보셔도 이건 양도세 할 때 자세히 설명하면 이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228페이지 가면 거기 뭐 1세대 유예 같은 거 막 다 그러죠. 나중에 이게 양도세하고 겹치는 부분이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죠? 나중에 겹치니까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율은 지금 볼 거 없어요. 얘는 안 해도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세율은 누진세율로 돼 있다. 그죠? 누진세율로 돼 있습니다. 그 세율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올해 개정이 일부 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예정세는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그 세율 같은 거 쓸데없이 외우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230페이지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얘가 지금 과표에서 이제 이거 받았죠, 공제? 근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세액공제라는 게 나와요. 근데 얘도 누구만 해주냐면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만 해줘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 사람은 혜택을 또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추가 3억 공제 받은 데다가 추가로 또 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 세액 공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령별 세액 공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이대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 기간에 일정 기간이 넘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나이대에 따라 나와요. 뭐 지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얘가 나이대 10, 20, 30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보유 기간에 따른 것은 20에서 최대 4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 두 개, 그죠? 이 두 개가 중복이 되면, 그죠? 둘 다 해당되면 중복 공제가 뭐다?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만 70세 이상이고 얘가 이 사람이 10년 이상 부유했다. 그럼 최대로 얘가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70%가 되는 거예요. 최대치가. 그죠? 요거 30으로 받고 이거 40 받으면 최대 70%까지 가능한 거죠. 양도세 100만 원 나왔다. 계산하고 저기도 해당되면 7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만 된다고요? 1주택 단독명의자. 시험에 뭐 여러 번 나왔죠. 이게 중복되면 뭐 그때 공제율이 큰 것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땡 틀리고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토지는 아니고 또 토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데 230페이지에 3번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에서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세액공제액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공제를 하는데, 이 경우 거기가 중요하죠.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표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231페이지 그 연령별 세액공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공제가 나와요. 그 연령별 공제는 만 60세부터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세법에 보면 그 연령별 공제라는 건 나이가 일정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럼 보통 그 나이는 60부터 시작해요. 만 60부터. 뭐 세법의 나이는 모든 거 만이죠. 그러면 만 60세부터는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양도세 가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동거봉양이 나와요. 동거봉양. 자식이 부모를 동거봉양 모시기 위해서 학가하게 되면 세법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그때도 연세가 몇 살부터예요? 만 60부터요. 그럼 언뜻 생각하면 만 60부터 동거봉양한다 그러면 부모가 나이 드셔서 연로하셨기 때문에 자식이 모신다는 뜻인데, 여러분 지금 만 60이면 저희 시골 가면 청년회장을 해요. 청년회장. 진짜 저 시골 가면 청년회장 60대 청년회장이에요. 저 선배들이. 그죠? 그러니까 청년회장 60이고 이장 하려면 한 70은 되셔야 이장 어떻게 명함 내물지, 60 청년회장 60짜리가 나 이장 한다고 나오면 형들이 어린 것이 벌써부터 권력에 눈이 얻었다고 해가지고 욕먹죠. 동네에서 큰일 나요. 그죠? 60은 나오면 안 돼. 권력이 눈이 멀어. 어린 것이 벌써부터 그런다니까. 70 드신 분이 경로당을 가면 어린 것이 벌써부터 노인네 흉내 낸다고 왔다고 그런다니까. 경로당 가면. 그러면 70은 가면 뭐 해야 돼? 문간 안에 그 막 찬바람 생생 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형들 심부름 해야 돼요. 형들 심부름. 80은 되셔야 앉아서 바둑 두시고. 진짜 그렇다니까. 저희 집 바로 앞에가 그 시골집 바로 앞에가 경로당이거든요. 저희 동네. 근데 거기 노인회장이 저희 집은 할아버님이세요. 지금 90 다시 90, 80
5세 넘은 것 같아요. 혹시 나이 정확히 뭐. 그분이 지금도 정정하신 오토바이 있죠. 택트 타고 놀러 다니세요. 놈들이 뭐 젊은 우리보다 더 젊으세요. 체력이 더 좋아요. 근데 노인회장이세요. 지금 한 장기 집권하고 계시죠. 장기 나이인데 무슨 6.25 참전용사 그런 것이거든요. 연세 꽤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한 90 다 돼가세요. 근데 막 그냥 보면 90인지 몰라요. 80 중반 넘으셨어요. 근데 멀쩡하세요. 막 눈 오면 눈 앞에도 경락 앞에 눈 다 쓸고 저희 집 앞에까지 다 쓸어주세요. 그 연세가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멀쩡하시다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60은 청춘이 청춘.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뭐겠어요? 그러면 경제적 나이를 말합니다. 경제적 나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만 60 정도 되면 다 퇴직하잖아요. 부정이.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혜택을 몇 살부터 주는 거야. 여기부터 거의 준다 보신데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비율 같은 건 지금 외우는 거 아니라겠죠? 그냥 제일 기본은 뭐다? 1주택 단독 명의자만 되는데 중복되면 중복공제 가능하다. 그죠? 그거 정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넘어가시면 되고 얘도 232페이지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자, 세부담 상한은 거기 보면 막 약간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100분의 150인데 이것도 개정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기본은 100분의 150인데 똑같이 재산상 같죠. 근데 이제 뭐 3주택 이상 어쩌고 해가지고 또 내용이 달라져요. 중과세가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근데 이것도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00분의 150이잖아요. 근데 얘도 주택하고 토지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주택의 경우 100분의 종합부동산 세부담하면서 100분의 150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09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라 딱 3억? 딱 3억이니까 100분의 109, 3억이니까 100분의 109 맞네? 이러면 땡 가는 거예요. 왜? 종부세는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예배가 없어.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재산세를 왜 주택의 경우 혜택을 줬냐면 아까 말했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거야? 부자들이 내는 거야. 부자들이. 그죠? 종부세 아무나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이 하나인 사람이 세금 내는 거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 집이 딸랑 하나야. 종부세 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9억이 초과돼. 단독이면 9억 초과돼야 되고요. 거기다가 세액공제까지 받아버리면 웬만하면 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이번 달이 낚이거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근데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하다가 나 이번에 종부세 나가 미치겠네. 집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그 소리 듣자마자 뭐라고 해야 돼? 오빠, 누나 그래야 돼. 친하게 지내야 돼. 친하게. 오빠, 누나 친하게 지내. 바로 해야 돼요. 그죠? 친하게. 왜? 집이 하나인데 종부세 낸다는 얘기는 그게 좀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집도 하나, 별장도 하나 있고, 차도 벤츠 하나 있고, 그죠? 요트도 하나 있고, 다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와이프도 한 명이고, 다 하나. 그죠? 친하게 지내야 돼. 그죠? 아이도 한 명이고, 그죠? 친하게 지내야 돼. 오빠, 누나, 그래. 누나야. 그러면 따라다녀야 돼. 그죠? 그럼 누나가 뭐라 그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 누나야? 누님이라고 불러. 그래도 누나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자들의 연어는 아시죠? 남자들, 여자들 언어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피 부는 거예요. 절대로 액면 그대로 됐어? 그러면 됐다고 해서 알았어? 그럼 큰일 납니다. 그죠? 결혼에 제일 힘든 건 그거죠. 와이프의 언어를 이해를 못해. 지금도는 이해가 안 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얘기를 해야지. 은유법을 그렇게 많이 쓰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 말이 이런 뜻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또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유리한 쪽으로. 그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죠? 근데 젊으나 나이 들으나 똑같더만요. 여자들은.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몰라요. 대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결혼해가지고 조카가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 처조카죠? 그 조카애가 조카 사이에 와가 우리 집 왔는데 걔가 이제 지 와이프 없을 때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조카 여자애가 하는 말이요 우리 와이프하고 하는 얘기 똑같아요. 대화 내용이 뭔 얘기했어요? 잘못했다 그럼 뭐 한다고? 남자들 특징이 뭐라고? 그 사건이 기억 자체가 안 나는데 나는 그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 여자들은 그 일을 육하 원칙에 따라 얘기해. 근데 나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머리 굴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 남이 얘기하는데 말 안 듣고 딴 생각한다. 또 뭐라 한다는 거야. 생각나서 얘기하면 얘기. 알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한데 그런 얘기는 뭐가 미안하다는 둥 막 그 얘기가 하는데 걔가 깜짝 놀랐다니까. 야 이게 얘는 어디서 배워서 우리 조카는 저런 얘기를 할까? 똑같더만. 여자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묵비권 행사. 묵비권.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한 번 다물면 대신 끝까지 가야 돼. 중간에 어설프게 입 벌렸다 그러면 그 후유증이 더 커요. 그죠? 계속 얘기하다 한 번 얘기하면 중간에 하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계속 말 안 해야 돼. 지쳐서 안 할 때까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 똑같거든요. 아는 사람이 그냥 뭐 그죠?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한 거 아는 사람이 그냥 미안한지 뭐가 미안한데 머리 아파. 그죠? 갑자기 생각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립신 내고 세부담은 똑같아요. 그 주택은 예외 없어요. 부자들만 낸다. 종부세는 무조건 100분의 150이다. 그리고 234페이지 가면 토지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 지금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 보세요. 오른쪽에 235페이지부터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 의무자 얼마를 초과한, 종합이니까 얼마? 5억을 초과하는 자라고 돼 있죠. 읽을 것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보면 다 이거 틀릴 일 없어요. 과세 표준은 어떻게 냈어요? 5억을 만데 공제한 금액에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입. 거의 똑같은 얘기 써 있어요. 2번에 과세 표준 양가로 1번에 그죠? 5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다. 그죠? 세율은 볼 거 없죠. 그럼 그죠? 세율은 뭐 누진세로 돼 있다 그런 얘기고. 뒤에 넘어가면 세부담 상한도 나와요. 100분의 150. 236페이지 맨 밑에. 구체적으로 지금 보실 거 없어요. 나중에 보셔도 되고. 내용이 똑같다는 거지. 이거니까 이거는. 요 내용만 그대로 가면 이거 틀릴 리는 없어요. 여기 이 부분은. 그죠? 238페이지 별도도 똑같아요. 납세 의무자 뭐라고 나오겠어요? 얼마를 초과하는지 별도니까 80억을 초과한 자 나올 테고, 과세 표준은 뭐라고 나오겠어요?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뭘 곱한다? 공정시장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써 있어요. 그냥 그대로. 세율은 누진이고 세부담상은 100분의 150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걔를 읽지 않아도 주택만 기본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뭐만 달라? 금액만 달라요. 그죠? 그럼 얘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읽으려 봐요. 막 되게 막 중요해 보이고 양도 겁내 많잖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주택 기본만 잘 이해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다르게 쓰면 이 내용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 안 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할 거니까 볼 거 없습니다. 종부세는 문제 딸랑 하나 나오는데 뭐 복잡해 갈 거 없죠. 자, 이제 242페이지 6절에 뭐가 나와요? 부가징수가 나옵니다. 자, 결정 다 됐습니다. 그럼 세금 내야 되죠? 자, 얘는 징수 방법이 뭐냐? 그런 얘기인데, 자, 얘는 징수 방법이 원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말은 정부 부가가세인데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보통 징수하고 똑같아요.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는 정부 부가 그래요. 지방세는 뭐라 그러고? 보통징수 그럽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일부러 외우려고 막 가만있어 봐.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는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안 외워도 돼요.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거를 막 바꿔가지고 뭐 종합부동산세는 뭐 보통징수한다 그래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내질 않아요. 개념상 같은 말이니까 그냥 둘 다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고지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242페이지 1번에 과세 기준일과 부가징수에서 1번 과세 기준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뜻을 이 단어를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세금을 부과할 때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세를 부과할 때 그 세법 기준을 적용할 때 얘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 기준 되는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일이 재산세는 언제라는 거예요? 매년 6월 1일이란 뜻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이면 종합부동산세는 언제겠어요? 얘도 6월 1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말이 나오면 모든 세목이 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그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되는 날인데 재산세는 그날이 언제라는 거야? 6월 1일. 그럼 모든 세목의 기준이 6월 1일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나중에 볼 기회가 있는데 주민세가 있어요. 내가 제3분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하거나 공장 같은 거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면적당 얼마씩 세금을 내거든요. 그럼 얘가 주민세인데 얘도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얘는 언제를 기준으로 그 세금을 부과하느냐? 얘는 7월 1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얘도 똑같은 과세 기준인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이기고 얘는 언제가 기고 7월 1일이에요. 근데 모든 세목의 기준이 6월 1일이 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조세총론파 때에서 납세임을 성립시기 물어볼 때 주민세, 제3분 주민세는 기준이 언제다? 7월 1일이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우리가 재산세를 배웠다고 해서 착각하는 분이더라고. 막 이것만 이 말만 나오면 무조건 6월 1일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6월 1일이죠.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이거니까 6월 1일이 맞긴 합니다만 모든 세무는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기준일의 뜻은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번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누구랑 똑같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다. 그런 얘기죠. 부가징수 원칙 정부 부과인데 자 그럼 얘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납기가 있겠죠. 이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금이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에요. 지금이.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온다고요? 고지서가 나온대요. 그럼 고지서는 미리 보내야 되죠? 자,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에 보내야 될까요? 5일 전에 보내요. 그러니까 11월 25일쯤이면 남양주 세무서에서 발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어도 그걸 내는 사람들은 11월 달 안에 고지서를 다 받았겠죠. 근데 어떤 분이 난 아직까지 안 나왔대.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는 건 아니죠, 그죠? 종부세는 안 내는, 다 내는 건 아니죠. 내는 사람만 나오는 거니까, 그죠? 납기는 이래요. 12월 1일부터. 잘 보세요, 이거. 12월 1일부터 며칠이에요? 15일이죠. 이런 보통 세금이나 공과금은 한 달로 가든가 한 중순부터 보통 말일로 가지 초부터 중순 가는 거의 없어요. 세금 같은 경우 중순부터 말이에요. 다 중순부터 그죠? 얘는 근데 1일부터 15일이에요. 이게 잘 틀려요.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이렇게 돼 중간에. 그럼 이거 맞힐 것 같죠? 훅 지나가요. 그럼 맞는 것 같아. 훅 지나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왜 얘는 만약 얘가요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쳐봐. 여러분 작년 이맘때 뭐 했어?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지. 왜 기억이 안 나? 뭐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이 다 가도록 막 하고 막 이거 한 거 아니야? 이거 뭐 하고 기억이 나냐고. 이게 기억 안 나지. 이때 뭐해 주로 다. 막 연말장사 말년에 막 막년에 하고 뭐 하고 술 먹고 막 해돋이 가고 막 정신 없잖아요. 헬레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지. 이때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날로 가잖아요. 납부기한 끝났어. 그럼 해바뀌어요. 과세 연도가 바뀌어 버려요. 그 얘들이 납기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12월 달인데 이날을 납부기한 해버리면 이 전년도 걸 다음 년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아닌 거죠. 왜?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이잖아. 그래서 얘는 1일부터 15일인 거. 12월 달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세금은 다 언제 내요? 중순부터 말일이 맞아요. 그죠?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항상 언제 간다? 1일부터 15일로 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원칙이에요. 자 고지 나왔어. 자, 이때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내면 뭐가 부과돼? 금이나 금. 그죠? 가산세는 언제 나와요? 신고나 말이죠. 좋은 자세. 아 이거 좋은 자세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나머지는 아직도 못 깨달아. 뭐라고 이러고 있는 거죠. 신고납 안 했을 때 가산세. 그죠? 얘는 가산금. 그죠? 자 그럼 얘가 원칙이 있대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는 똑같아요. 언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지서가 나와도 15일까지 하시면 되고 뭐가 나와도 신고 납부를 선택해도 며칠까지? 15일까지 하시면 된다. 자 근데 얘는 뭐라고요?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예외 규정이죠. 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OX. 이게 헷갈리진 않죠? 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왜요? 여기 써있는데 왜 틀려요? 그쵸. 얘가 예외 규정이죠. 근데 이 말이 맞으면
무슨 뜻이 돼버려? 종부세는 원래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 이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전제적으로 나와야 돼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이걸 맞죠? 아니면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12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이거는 원칙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 얘기 없이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럼 얘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때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네요. 가산세. 얘가 신고를 안 하면 이때 이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이때 그럼 얘는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자, 가산세는 의무 규정일 때, 그죠? 그게 의무 규정이야. 반드시 무조건 해야 돼. 그걸 안 했을 때 부는 게 원래 가산세 용어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뭐다? 가산세입니다. 그럼 얘는 의무가 원칙이 뭐예요? 이게 원칙이고 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산세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가산세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그때는 뭘 얘기하는 거야? 가산세 부과 안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럼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그냥 고지도 않고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원금 나와서 고지 이번 달에 냈어. 15일까지. 그랬더니 다음 연도에 와가지고 야 너 작년에 신고 안 하고 세금 냈더라? 그냥 냈더라? 너 한번 죽어볼려 가산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부과되잖아요. 근데 얘는 과소신고 가산세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얘는 있을 수 있어요.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과소신고란 뜻은 내가 뭘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지. 본인이 선택을 한 거야. 뭐를? 신고납부를 선택한 거지. 그런데 적게 신고했잖아. 그럼 신고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적게 신고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뭐는 안 나오고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과소는 부과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강의할 때 수십 번 했겠죠. 올해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종합부동산 정답으로. 이게 이거 물어봤어요. 이걸 틀린다는 거지. 그게 내가 얼마나 깝깝하겠어. 어려운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열배를 토하고 어려운 거 됐고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난 이건 알아 하는 거나 제대로 해서 실수하지 마라. 그렇게 열배를 토하는데 이게 나한테 틀린다. 그리고 이게 정답으로. 아까 재산세 20만 원이면 9월달 그런 거 틀리고 앉았고 얘 틀리고 그리고 발표하니까 하나 차례로 막 떨어진데 붙었네 이러고 있고 뭐 돌아버리는 거지. 지난달에 발표나가지고 아시죠? 발표나고 나서 학원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거 그죠? 두 문제 구제돼가지고 어떤 사람 2개 차이로 떨어졌는데 붙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해당돼가지고 2차에서 그죠? 또 하나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 공법 해당돼 또 붙은 사람이 있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학원에도 매년 있죠 그런 분들이.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공부를 왜 그렇게 하냐고. 조금 열심히 이런 거 안 틀려가지고 몇 개 여유 있게 갖고 있어야지. 막 처음 바르고 간다 기다리다 목 빼고 있다가 훅 가가지고 막 하나 차이로 뭐 나중에 이거 이 시정 안 돼요 막 거기 매달리고 왜 그런 걸 한다. 이해가 안 간다. 가다만 발표하고 막 학원에서 막 수강생들이 동경들 사람이 막 인터넷으로 막 질문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이신청감 되냐고 막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분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 차이로 떨어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인청 받아주면 내가 붙을 수 있잖아. 근데 왜 시험 죽으라고 1년 공부 왜 그걸 하냐는 거야 나는. 물론 그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했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공부는요 그걸 하셔야 돼요. 본인 기준으로 열심히 한다 붙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난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럼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사람마다 틀리잖아. 어떤 사람은요 오늘 수업 끝나고 2시간 공부했어. 그럼 뭐라 그래? 나 진짜 공부 겁나 열심히 했어. 근데 떨어져요. 그 사람은. 왜? 2시간 공부는 떨어지거든.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 공부는 하루에 수업 빼고 예를 들면 6시간은 공부해야 돼. 최소한.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 있다. 그럼 이만큼이 해야 합격하는데 자기는 3시간 하고 4시간 한 다음에 난 되게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도 열심히 한 거 맞죠? 하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건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 절대량이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꼴랑 2-3시간 하고 붙더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답답하지. 1년 붙으면 1년 아마 붙어야 된다. 그렇게 열배를 토해도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잘해야 돼. 이 차는 중개사법. 그게 최선이요.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중개사법 30개 밑으로 붙은 사람, 맞은 사람 거의 대부분 떨어져요. 2차 떨어진 분 한번 점수 봐보세요. 그럼 중개사법 30개 못 넣은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30개 넘었는데 떨어지면 드물어요. 다 보면 여기 밑으로 떨어진 사람은 이거 막 많이만 28개, 26 이렇게 맞았어.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떨어져요. 왜? 이렇게 맞으면 공법 24개 가까이 맞아야 돼. 공시제법 24개 가까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얘는 막 35개 만점도 있고 막 그렇다니까. 그죠? 근데 막 몰빵을 이상한 데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저는 막 무조건 100%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제 생각은 다르죠. 여러분은.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그죠? 가능하면 자기 생각보다는 학원이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공부만큼은. 다른 거 몰라도. 그죠?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좀 생각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붙는데. 저 100일 남아도 얘기해요. 100일. 자, 100일 남았어요. 그럼 그때도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붙어요. 그래요. 여러분 100일 남아서 학원 처음 나왔어. 근데 100일 남았어. 100일 후에 시험 봐. 붙을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붙어요. 100% 붙어요. 100일 남고 100일 남았는데 오늘 왔는데 앞으로 100일 여기 100 붙었어. D-100. 100일 후에 시험 본대. 나 처음 나왔어. 저는 100% 붙을 자신 있어요. 저는요. 저는 그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100%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이죠. 저는 100일만 아무도 붙는다고 해. 그 지금 얼마 남았어? 300 며칠 남았잖아. 그 떨어지는 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붙는 시험이라니까. 사고방식이 틀린 거죠. 100일 남았는데 밥 먹는 시간 빼고요. 하루 14시간씩 공부해보세요. 붙어요. 어설프게 여러분 지금처럼 어설프게 1년 공부하는 이게 훨씬 난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있어요. 학원에 있어. 100일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3개월 공부 붙은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안 한 거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좌절감을 느끼죠. 근데 이 사람은요. 3개월이 우리가 생각하는 3개월이 아니야. 거의 진짜 밥 먹고 잠시간 빼고는 공부만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이게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여유 있으니까. 이거에 반만 하면 여유 있게 붙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뭐 하나만 한 얘기죠. 그죠? 하나만 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 이게. 어디 난 채점할 때 이게 나왔길래 문제 풀 때 야 이거 하나 주웠네 그랬더니 죽긴 뭘 주워 나만 주운 거야. 다 떨어. 이거 틀린 사람 엄청 많아요. 아 진짜 답답하다니까. 서비스 문제야. 서비스 문제. 서비스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받아본 사람이 서비스 받는 거지. 상점 받아본 사람 없으면 어색해가지고 못하는겨. 그러니까 막 틀리는겨. 일부러 기분 나빠가지고 막 틀려.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습니까? 내가 딱 봤는데 세금이 나 1,000만 원 나왔어. 종부세가 1,000만 원. 근데 기분 나쁜 거야.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나와? 내 재산 이거밖에 안 돼? 난 2천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000만 원만 나온 거. 열받아. 기분 나쁘고 왜? 내 재산이 이거밖에 안 돼. 열받아. 그럼 가가지고 그래요? 세무서 가서 야 이거 1,0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나 2천 정도 되는데 나 다시 할 거야. 2천으로 이래요? 그렇진 않겠지. 설마. 그 최성이 아닌 거죠. 설사 그렇다 해도 그죠. 보통 뭐야? 1,00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800 정도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얼마 나왔어? 1,000이 나왔어. 이런 경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 고지서가 나오겠죠. 그거 보고 판단하겠지. 1,000이 나왔어. 근데 내가 생각하면 800이야. 그럼 이 사람은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그냥 1,000만 원 내고 말든가 아니면 아무리 봐도 800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800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만약 이 사람이 800으로 신고를 했어요. 한다고 결정을 했어. 그럼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미 뭐가 나와 있어? 고지서가 나왔어요. 1,000만 원으로. 근데 내가 신고를 800에 한대. 그러면 과세 표준이 2개잖아요. 이미 부과된 세금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800도 있네요.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을 해주는 게 맞죠. 자, 둘 중에 무엇을 인정해 줄까요? 이미 1,000만 원에 나왔는데 지금 내가 뭘 하겠다고? 800으로 뭘 하겠다고? 신고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신고했는데 이걸로 갈 거면 뭐로 신고하라고 그래? 그잖아요. 내가 일단 신고를 한번 선택하겠다는 얘기는 내 선택을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800에 신고하면 이 신고한 금액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신고를 했다죠? 그럼 이걸 인정해 준대. 그럼 얘 1,000만 원 넘는 걸로 쳐야죠.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세총론 파트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을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는 조세로 옳은 걸 고르시오.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론은 쉬운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다음 중 보유세이면서 국세인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보유세이면서 국세. 우리 보유세 꼴랑 2개 딱 배우죠. 뭐 재산세하고 종부세 2개 배워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지방세고 하나는 국세죠.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다음 중 보유세이면서 국세인 걸 고르라. 뭐야? 종합부동산세. 그런 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 안 틀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지문이죠. 신고납부.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1000이라고 과세가 됐죠? 근데 800이 신고해서 받아줬죠? 근데 국세청에서 그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얘네가 맞는지. 했더니 1000만 원이 맞아. 그럼 얘는 뭐 한겨? 과소신고를 한 거죠? 그럼 얘는 죽어. 200 들신고한 거죠? 그럼 200 내고 또 뭐가 나와야 돼? 그쵸. 이때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죠. 이게 전반적인 종부세 얘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242페이지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세 기준 1번 나와 2번 부가징수 원칙 부가가세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납부 기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서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고지서가 나오니까 고지서 발부는 납기 시 몇일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돼 있다. 어차피 고지서는 5일 전에 나와요. 줄쳐 있잖아요, 그게요. 이게 왜 줄쳐있는 줄 아세요? 줄쳐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왔던 애들이에요. 얘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한 번요.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설명 옳은 걸 고르셔 놓고 그 동그라미 2번을 써놓은 거야. 고지서 납기기 시 5일 전 쓰러지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예외 나오죠. 신고납부. 1번 신고기한. 줄친 거 보세요.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자 신고를 해야 된다. 이 경우가 뭐예요? 네가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그렇죠? 그 얘기죠. 거의 그런 의미예요. 그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결정하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 245페이지 가면 분납이란 말이 나와요. 분납. 그죠? 근데 이 분납은 거기 규정은 있는데 얘가 개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우리 교재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숫자는 외우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분납이 올해까지 어떻게 됐냐면 얘가 똑같이요. 재산세하고 똑같았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2개월 이렇게 돼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될 예정인 게 이제 얘가 250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기간이 6개월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개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감안해서 교재를 만든 거죠. 근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얘는 폐지가 되는 거고 통과되면 이대로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종부세가 이제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납 금액도 낮춰준 거예요. 250만 원 넣으면 너 세금 나눠낼 수 있고 기간도 2개월 아니고 어떻게 6개월까지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뜻이죠. 그 취지는 이제 종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혜택을 좀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니까 그죠? 아직 개정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분납이 돼요. 분납. 근데 이 중에 얘는 뭣도 돼요? 물납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물납을 못 해요. 그 뭐야? 얘는 분납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물납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재산세. 그죠? 실무는 근데 재산세 물납 안 해요. 대한민국에 재산세 물납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500만 원 나왔다 쳐봐. 1,500 재산세가 1,500만 원 나왔어. 근데 여러분 물납하겠어요? 재산세가 1,500이면 아까 말했잖아요.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런 사람이 현찰 1,500 귀찮아서 안 하죠.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는데 원래 폐지가 안 된 거죠. 원래 종부세하고 양도세도 물납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폐지했어요. 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국세만 바꾸고 지방세는 개정을 안 한 거예요. 그 얘가 남아있는 그냥. 진짜 물납은 어떤 경우 물납하냐면 상속세가 물납을 안 해요. 상속세는 물납이 돼요. 걔는 물납 많이 하죠. 왜?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막 재산이 막 몇천억, 최소 몇천억 몇 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세금이. 현금으로 못 내죠. 그런 경우 물납이 돼요. 현실적으로. 대기업 회장들 돌아가셨을 때. 그죠? 증권 주식으로 물납 많이 하죠.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주가가 최고치로 올라갔을 때, 그죠? 그때 몰랍하고, 주가가 막 바닥으로 치면 그걸로 몰랍 안 하겠죠. 그러면 죽는 거지, 지분이 주니까. 주가가 바닥을 칠 때는 주로 걔들이 뭐라 할까요? 대기업 재장들은 증여를 하죠. 자식들한테. 왜? 증여세가 적잖아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주가 시가로 가잖아. 그러면 주가가 바닥을 치면 그 기회에 뭐 하는 거예요? 증여해버리는 거, 증여해버리는 거. 증여세 적게 내고 확 올라가면 세금 같은 거 내는 거죠. 그걸로. 그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다 되지만 종부세, 양도세는 뭐만 된다? 분납만 된다. 그죠? 이런 걸 나중에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정사항은 나중에 개정이 되면 뭐 시험에는 거의 뭐 종부세 할 때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거 나중에 제가 정리해드린다겠죠? 그러시면 되고. 근데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얼마? 20%를 냅니다. 농특세 20%. 우리 총론할 때 잠깐 했던 얘기들이죠. 그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농특세 20%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간단하죠? 그죠? 뭐 제가 이제 빼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부세는요,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수업해도 1시간에서 1시간 조금 지나면 다 끝나요. 왜? 제가 지금 한 대로 할 거거든요. 몇 개 빼는 거 빼고는 다 할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무리하게 공부한다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수업만 잘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런 데 쓸데없는 신경 쓰면 안 되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양도세가 중요하다고 계속 열별 토화가 있죠? 그거 위주로 잘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 두 번째 파트가 뭐예요? 254페이지. 소득세 파트가 나오는 거죠. 소득세. 그죠? 소득세. 여기 앞에 이 소득세가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칠게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이름이 소득세예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낸다 해서 소득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인 소득이 우리가 직장 다니면 세금을 내죠. 직장 월급 받으면 연말정산에 세금 내는 게 뭐냐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죠? 법 조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종합부동산세 아니면 양도세를 말할게요.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 비과세 규정이 어떻게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법제처 딱 들어가서 양도소득세법 이렇게 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치면 나와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법 치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왜? 네, 이걸 쳐야 돼요. 소득세법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럼 이 소득세법 안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소득은 8가지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쓰지 마세요. 이게 개념이 뭔가 설명을 마칠 거 그냥.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얘가 이제 2배사 근영기 그래가지고 6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6개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2개가 뭐냐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6개는 합산해서 과세를 해요. 합산과세를 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왜 종합소득세인 줄 아세요? 그 소득을 받나 6개 소득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해서 과세한 데서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거기다가 내가 뭐 또 하고 있어? 뭐 상가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어. 임대사업자로. 그죠?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낼 때 어떻게 돼요? 그 임대소득 나온 거하고 뭐하고 내가 근로소득 다 합산해서 뭐가 나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한테 소득이 몰빵이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가능하면 소득은 분산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있는데 이번에 다가구 하나서 원룸 하나 임대한대. 근데 그것도 본인 명으로 해버려. 그러면 본인한테 소득이 다 종합돼 있죠. 집중돼 있죠. 과표가 커지면 세율이 높아져요.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좋은 건 뭐예요? 분산을 시키는 거죠. 남편 앞으로 돼 있으면 임대주택은 누구 앞으로? 와이프 앞으로 이렇게 해서 분산을 시키면 과표가 줄어드니까 세금이 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따로따로 계산하잖아. 그죠? 안 그러면 합산하잖아. 아까 개인별 합산에 소득세도.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합산하고 이건 뭐냐면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퇴직금은 일평생 한 번이나 한두 번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 합산해버리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는 따로 퇴직소득세를 내고 양도소득도 뭘 내요? 소득세를 따로 내요. 우리가 양도가 TV 많이 나와서 그렇지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90% 이상은
평생 한 번도 양도 못하고 가신 분이 수두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10% 중에 또 한 80%는 평생 한 번 양도하는 거. 한 번 양도해요. 뭐 집 사가지고 20년 장기해가지고 이제 끝났어. 이제 내 집이야. 그리고 내 집 됐는데 딸내미 시집간대. 팔아야지. 요때 한 번 팔아. 그러니까 자주 파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가 다 사고 파는 거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상위 몇 프로가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 부의 뭐 얼마를 차지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상위 1%가 뭐 전 세계 부의 96%. 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도소득은 자주 발생한 소득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합산하지 않겠다. 해서 뭐가 나와? 양도소득세가 따로 나와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은 얘네들하고 같이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를 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시험에 또 이게 나왔잖아. 양도소득. 쓰러져. 다음 주 옳은 걸 고르시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한다. 정답. 쓰러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해서 이 8개가 다 소득에 들어가서 이 6개는 종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나오고 요거는 퇴직소득세, 이거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양도세 부분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보통 5문제, 6문제 나오고 이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최근 몇 년 동안 한 해도 안 걸리고 계속 나오다가 올해만 빠졌어요. 올해만 안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6년, 7년 계속 임대소득에 관한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근데 올해는 안 나오고 여기서 나왔죠. 그죠? 추가적인 이거예요. 이건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뭐예요? 이 소득세 부분,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뭐에 관계돼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양도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그 소득세 총론해가지고 나와 있고 뒤에 주면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게 쭉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안 하죠. 나중에 3월달쯤에 미리 할 필요 없거든요. 그죠? 자주 나오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해서 소득세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뭘 배워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가능하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진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에 뭐가 있다고요? 별도 종합주택이 있다. 자, 조심할 건 건축물은 종부세 안 냅니다. 건축물. 나중에 시험 문제 내보면 토지, 건축물,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다. 그럼 맞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건축물은 내야 될 것 같아. 근데 안 내요. 그리고 토지 중에 뭐는 안 내요?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냅니다. 그리고 뭘 기억하셔라? 금액. 별도는 80억, 종합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 초과.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누각이라고요? 저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몽땅 다 초과하는 자입니다. 초과하는 자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 그럼 끝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과세표준도 마찬가지예요. 과세표준은 전체 몽땅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이 기준 금액을 뭐 해주고 빼주고 그리고 그 공제한 금액에다가 셋 다 뭘 곱해야 된다? 그죠? 공정시장 가입율. 얘는 무조건 이게 나와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은 예외가 있다. 그죠? 주택가는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두 가지 혜택을 줍니다. 하나는 뭐? 3억 원을 뭐 할 수 있다? 추가 공제를 해주고 또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두 가지인데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중복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생각나잖아요. 얼마나 지금 생각나면 천재인 거죠. 천재라니까. 그죠? 어렵지 않아. 잘 들으면 생각이 나게 돼 있다니까. 멍 때리고 안 들으니까 그런 거지. 그죠? 세율은 전부 다 누진으로 돼 있어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가징수가 되는 거죠. 세부 담사가는 전부 다 100분의 150을 기본으로 합니다. 주택도 예외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납부 방법은 원칙이 뭐라겠죠? 정부 부가가세 제도 뭐가 나온다고요? 고지서가 나옵니다. 납기는 언제 나겠어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이때 만약에 안 내면 얘가 뭐가 부과된다? 가산금. 원칙.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날짜 똑같아 했죠? 12월 1일부터 15일. 이때 이거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 신고, 가산세 나올 수 있고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순간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죠? 그게 얘기죠.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20%를 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잘 들으면 다 기억이 나게 돼 있는 거야. 그죠? 반복만 하시면 되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지금 잘하는 건 뭐예요? 여기 앉았다 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나왔어. 아직까지 집에 안 갔어. 그죠? 잘하신 거예요. 그죠? 훌륭한 거죠. 그걸 잘하시면 돼요. 그걸. 12월 달까지 잘하시고 1월부터 이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양도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